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로운 연사가 나왔죠. 네, 여러분들 우리 이든밸리의 요리책이 나온 지 지금 4월 아마 10일경 보름경 그 정도에 나왔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지금 소유하고 계신데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책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요리책을 만들 때 재료별로 이 책을 만들었어요. 감자 요리, 가지 요리, 호박 요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재료별로 이렇게 편집을 한 거는 저거 너무 힘들어, 난 자신 없어,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냉장고 문을 딱 열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주방에 딱 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료로 시작하시라고 제가 재료별로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내 냉장고 딱 열어봤는데 가지가 있네. 그러면 오늘 가지 요리 해볼까? 하시고 가지 요리를 펼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요리를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희 이든밸리 요리는 가장 쉽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고 또 예쁘고 그런 요리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시도해 보시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 요리책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음식과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전파되는 곳마다 건강개혁이 일어나고, 건강개혁이 일어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면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의 변화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있는 것은 이든밸리 요리책을 이제 사가지고 가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계신지, 어떻게 이 책을 가지고 또 이용하고 계신지 하는 예들을 그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전달되는 곳마다 그곳에서 이 책을 통하여 다 지금 선교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전화도 받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소식을 보내오신 분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복누리 건강요리 전도회인데요. 새로남교회에 계신 이아무개 집사인데 이분이 이곳에 와서 그분이 직접 치유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곳에 요리책을 사서 자기가 속한 이 소그룹에서 이 요리 강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세요. 예, 정말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요리를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직접 요리 강습을 하고 또 작품을 다 한 것들을 여기 해놓은 사진이죠. 예. 여기 이 사진은 성경연구 모임인데요. 성경연구 모임에서 여기 오셨던 분이 이곳에 와서 정말 예수님도 경험하고 또 건강도 회복하고 그래서 자신도 건강 생활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모임에 교인들과 목사님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서 온 문자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번 주에 여기 오셨던 류 집사님과 저희 성경연구 모임 집사님들,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성도님들 초대는 처음입니다. 솜씨가 부족하지만 이든밸리 요리책에 있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 함께 나누었어요.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우리 류 집사님도 이든밸리에 다녀오시고 건강생활을 이어나가기로 굳게 마음 먹으신 것 같아요. 좋은 곳에 다녀오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든밸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 양식을 바꿔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음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먼저 자신부터 생활 양식을 하나님 뜻대로 바꾼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이곳에 자신들이 그 요리한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맛있게 보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먼저 집에 가서 실천하시고 그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또 여기는 지난번에 태백중앙교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10명이 요리 강습 해달라고 해서 그때 왔었죠. 이렇게 이 이든밸리 요리책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이런 요리 강습뿐만 아니라 또 선교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게 되는 이런 사진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건강 요리의 우리 이든밸리 건강 요리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또 요리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사진에 나오는 요리가 무슨 요리인지 아세요? 네, 양송이 볶음이에요. 양송이 볶음인데 양송이에다가 정말 간단한 양파와 파프리카만 넣고 소금만 넣고 이렇게 살짝 볶았는데 너무 맛있고 아름답죠? 맛있게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재료를 그 맛을 살려서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하면 그것이 가장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단순하고도. 자, 우리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첫 번째로 창조주께서 지정해 주신 음식을 사용한다. 창조주께서 지정해 주신 음식이 어떤 음식이죠?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 곡식과 또 과일과 견과류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요 사진에는 우리가 수확했던 야채들을 모아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보면은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야채는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선정해 주신 식품이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식품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음식이라는 것. 우리 어떤 음식이 있는지 볼까요? 이게 무슨 요리인지 아세요? 파스타. 토마토로 만든 파스타예요. 너무 신선하고 맛있게 보이죠? 자, 이거는 보리 샐러드예요. 과일과 채소로 만든 신선한 우리 먹거리입니다. 자, 이거는 호박구이. 단호박구이. 그냥 현미 쌀가루만 입혀서 오븐에 구웠어요. 그런데도 그 자체 재료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들 드셔보셨죠? 자, 두 번째로 창조주가 주신 생명력을 먹을 수 있도록 생야채를 가능한 많이 사용한다. 제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먹거리들을 손으로 만지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이 작품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야채의 생명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할 때 만드신 그 생명력이 계속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채를 먹는 것, 생야채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력을 그대로 먹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생야채를 채취한 지 6시간 이내에 먹으면 그 야채의 생명력을 함께 먹는 거라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력을 직접 먹고 싶을 때는 6시간 이내에 먹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길러서 먹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다가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건강한 야채를 먹기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자, 하나님의 위대한 가슴으로부터 전달된 생명의 맥박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 고동친다. 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오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가슴으로부터 전달된 생명의 맥박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 고동친다. 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맥박에도 고동친다는 거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세요? 예, 행복의 빛에 나온 말씀이세요. 또 창조주의 생명의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회복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주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력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이런 천년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이런 음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 생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든밸리의 식사는 생명력이 풍부한 식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네. 자, 이거는 우리가 만든 샐러드 피자이죠? 네. 이곳에 여러분은 생명력이 보이나요? 제가 이든밸리의 그 요리의 그 트레이드를 생명이 보이는 음식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생명력이 보이는 그런 요리를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익힌 요리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영양과 생명이 보이죠? 이번엔 세 번째로 식물의 고유의 맛과 향과 색을 살려서 창조주의 솜씨를 느낄 수 있도록 요리한다. 그래서 우리 이든밸리 요리는 식물의 그 재료의 맛을 살려서 또 맛도 살리고 향도 살리고 색도 살려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솜씨를 전시하는 요리예요. 그래서 이든밸리 요리는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라는 말을 제가 잘 쓰거든요.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 정말 아름답습니까? 네. 요거는 저희가 그 토종 토마토를 누가 씨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기르는 건데요. 이 토마토는 이렇게 약간 노란 주황색에 가까운 토마토예요. 너무 색깔이 이쁘죠? 이 토마토로 만든 캔닝이에요. 여기 행복의 빛에 보면은 아이들을 정원과 들과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로 데리고 가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읽도록 가르쳐 주라. 자녀들이 온갖 즐겁고 아름다운 것에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행복의 빛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원이나 들이나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읽도록 가르쳐 주래요. 근데 그 사랑을 읽으려면요, 우리 마음에 이기심과 교만함이 없을 때 읽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온갖 즐겁고 아름다운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볼 수 있도록 하라. 아까는 읽을 수 있도록, 지금은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의 아름다운 이런 식품이나 또 꽃이나 나무라 잎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엄마가 먼저 볼 수 있어야 자녀들에게 볼 수 있게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리를 그냥 단순히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배를 부르게 하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사랑을 보고 하는 그런 요리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든밸리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요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창조력 또 생명력을 경험하는 그런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요리한다.
이든밸리 요리는 어려우면 사람들이 못해요, 그죠? 그런데 단순하게 거의 소금만 넣고 또 견과류만 넣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요리를 여러분들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가능한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에 좋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가 된다. 이러한 음식은 더 복잡하고 자극적인 요리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지적 활력을 준다. 예. 그래서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더 우리에게 힘과 인내력과 지적 활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인내력이 있나요? 요즘 아이들 늘 이렇게 패스트푸드 먹고 그다음에 또 과자 먹고 단 거 많이 먹고 이런 아이들은 인내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먹는 것이 단순하게 먹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인내력과 힘과 지적 활력을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건강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나 뭐 오이나 이런 거 그대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건강한 거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다르게 먹으려면 거기다가 이제 뭐 소금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뿌려서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건 여러분들 지난번에 드셔보셨죠? 우리가 절대 건강에 안 좋은 것이 케이크예요. 우리 생일 케이크. 그런데 생일날이면 당연히 그 생일 케이크를 먹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아름다운 케이크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감자 메쉬로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거는 가지 피자예요. 정말 피자 같이 보이나요? 가지를 구워 가지고 여기다가 치즈 없이 이렇게 가지 피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거는 브로콜리, 단호박 스프레드라고 그 요리책에 나오는데요. 이 브로콜리가 참 몸에 좋은데 사실 잘 안 먹히는 야채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단호박하고 아몬드로 반죽해서 밑에다 깔고 거기다가 이 브로콜리를 박아 두었어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박아 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밑에 있는 단호박 아몬드 크림 같은 거하고 같이 이렇게 떠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가 깨끗해지는 방법으로 요리한다. 내 피가 얼만큼 깨끗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피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피가 진한 게 깨끗한 걸까요? 피가 묽은 게 깨끗한 걸까요? 우리 모세혈관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피가 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든지 진한 게 좋다고 영양도 진하게 먹고 단백질이 좋다고 단백질도 진하게 먹고 또 입맛이 좋다고 기름도 진하게 먹는데 이 피를 진하게 만드는 그런 영양들을 먹으면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피를 진하게 만드는 건 조리 방법에 또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가장 피를 진하게 만들지 않는 게 생거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짝 삶거나 데치는 거, 이것이 피가 깨끗하게 하는 피가 그렇게 진해지지 않는 방법인데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기름에 튀긴 거나 그 다음에 숯불구이 이런 것들은 피가 굉장히 독소가 많이 생기는 방법이에요, 요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숫자로 과학자들이 만들었는데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숫자가 낮을수록 우리 피의 그 혈관에 독소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두부를 먹더라도 두부를 따뜻한 물에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 최종 당화산물이 한 5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름에 잘 구워 먹죠. 두부를 기름에 구워 먹으면 체중 당화산물이 한 2,000 정도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맛있게 먹는 숯불구이, 고기를 숯불구이 하는 그거는요 2만 대가 넘어요. 예. 그 다음에 2만이 아니고 9만 대예요. 9만 대. 예, 불고기 이런 게 한 2만 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그런 체중 당화산물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으로 먹는 거, 순서로 말하자면 그 다음에 삶거나 찌는 거, 예, 살짝 물에다가 삶거나 찌는 거, 그 다음에는 볶는 거, 그 다음에 굽는 거, 예, 그 다음에는 튀기는 거. 튀기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성 고기나 이런 것들을 숯불구이 하는 거는 정말 우리 몸에 최악의 음식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요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은 정말 요리를 가능한 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콥 샐러드라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채를 그냥 썰어서 바로 먹는 그런 샐러드인데요. 너무 아름답죠? 네. 네. 그다음 가능한 기름의 열을 가하는 요리를 피한다. 예. 우리가 그 감자 고로케 하면은 어떤 요리로 하죠? 튀기는 요리로 하잖아요. 그런데 튀기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맛있게 할 수 있다는 것 저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 감자를 삶아가지고 으깨가지고 거기다가 전분 한 숟갈만 넣고 거기다 소금으로 간해가지고 그 속을 넣어서 이렇게 통밀빵가루 묻혀서 오븐에다 구웠어요. 여러분들 드셔보셨죠? 예, 어떠세요? 예, 너무 맛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나는 좀 기름을 먹고 싶다 하시면 요거 다 구운 상태에서 올리브 오일을 그냥 이렇게 찍어 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산화되지 않는 기름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잖아요. 기름은 열을 가하는, 물론 짜는 순간 산화되지만 우리가 산도를 잘 지켜오는 산도가 낮은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을 찍어 드시면 그래도 기름을 드실 때 가장 해가 덜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드실 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행복해하죠. 예. 그 다음에 볶은 견과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견과류도 사실 다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볶으면은 벌써 열을 가는 순간 이것도 산화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 견과류를 사용하는데 깨끗이 물에 불려서 씻어서 말려서 냉동실에 넣고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꼭 볶아서 쓸 일이 있으시다면 너무 고온에서 하시지 말고 살짝 볶아서 빨리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초와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예, 식초와 설탕은 우리 몸의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피를 더럽게 하죠. 그래서 우리 이든밸리에서는 전혀 식초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저께 빵을 설탕 넣지 않고도 만드는 거 드셔보셨죠?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얼마나 맛있고 예쁘게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경험하고 계시죠? 지금 이 사진 뭔지 아세요? 예, 애호박 롤. 예, 여러분들이 드셔보셨을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충분하고 균형진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서 요리한다. 예. 우리 몸에 여러분들이 드실 때 먹고 싶은 대로 드시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대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드셨을 때는 이 몸의 밸런스가 다 깨져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질병은 영양의 언밸런스 때문에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못 먹어서 병 걸린 사람 요즘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게 요리한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소화가 잘 되게 요리하는 것은 딱딱한 것은 충분히 익히되 저온에서 슬로우 쿠커로 푹 익히는 것이 소화가 참 잘 됩니다. 특히 저희는 현미밥을 슬로우 쿠커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미밥은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어 이런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드시면 소화가 잘 돼요. 그렇죠, 집사님?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소화가 잘 되게 요리하고 또 드시는 분들도 많이 씹어서 드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능한 유기농 무농약 채소를 사용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무농약 양배추를 또 브로콜리를 이렇게 직접 농사지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 유기농 무농약 채소를 구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곳에서 채선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대신 씻을 때 농약 제거할 수 있는 요즘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런 방법을 따라서 사용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농사 한번 지어보세요. 그게 가장 믿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한 끼에 너무 많은 음식을 차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일식 삼찬으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간에서 그 소화 효소를 많이 내야지 돼요. 음식마다 소화 효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간을 좀 쉬어주게 하시려면 한 끼에 너무 많은 음식을 차리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잘 씹을 수 있도록 조리한다. 너무 밥을 질게 하면 씹지도 않고 꿀떡꿀떡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씹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꼭꼭 씹어서 드시면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끼에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것을 피한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제일 좀 혼란을 가지는데요.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는 거를 피하는데 지금 여기는 마와 토마토를 이렇게 요리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일 중에는 야채과 과일이 있어요. 야채과 과일은 채소와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무에 달리는 그런 과일들이 있잖아요. 사과, 배, 오렌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야채와 같이 먹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근데 장이 튼튼한 아이들이나 한창 성장기 이렇게 청소년들은 사실 아무 반응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환자분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은 이거를 같이 먹었을 때 뱃속에 가스가 찰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가 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냉장고에 넣어놓고 또 먹고 아침에 또 먹고 점심에 또 먹고 저녁에 또 먹고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밥맛도 없고 우리가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죠. 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식욕을 만족시키는 식사를 배제하고 우리 몸의 필요에 따라 식사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식사가 아닌 우리 몸의 필요에 따라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좋아했고 먹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과연 몸에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늘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때문에 내가 병이 났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욕을 만족시키는 식사인가 내가 내 몸의 필요를 따라 먹는 식사인가 항상 식탁을 맞이했을 때 그런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한 곡식은 통곡류를 사용한다. 통곡류 예를 들면 통밀 또 현미 또 뭐 등등 곡식은 통곡류를 사용하시면 훨씬 소화가 잘 되고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18번 인공 조미료나 화학 첨가물을 또 인스턴트 식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공 조미료, 화학 첨가물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사용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요리는 지금 아스파라거스 볶음이죠. 네, 이건 소금과 브라질넛, 그것만 가지고 지금 요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셔보셨죠? 너무 맛있죠? 하나님이 그 재료 자체에 넣어두신 그 맛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제품이나 달걀을 사용하지 않는다. 유제품과 달걀도 똑같이 우리가 육류, 생선의 그 해가 동일하게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동물성 유제품, 달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 피가 깨끗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나 소다를 사용하는 빵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그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나오죠. 베이킹 파우더나 소다를 사용하면 우리 이 간에 무리가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베이킹 파우더, 소다를 넣지 않는데 베이킹 파우더 들어있는 빵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제과점에서 파는 케이크, 스펀지 케이크, 뭐 그다음에 호두 파이, 뭐 등등 제과점에서 파는 거의 그 이스트빵 빼면은 거의 다 이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갔고 또 소다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과자류, 쿠키류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밀빵은 가벼운 빵을 사용하고 2번 구워 사용한다. 우리가 안식일마다 이 통밀빵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한 번 구운 빵을 한 번 더 구워서 먹죠. 네, 그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이스트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또 한 번 더 구우면 더 딱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씹을 수 있고 침을 그 사이사이에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자극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극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리책을 보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이 23가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서 요리한 요리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요리책에 나온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하시면 이 원칙들이 다 적용된 요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리책을 통해서 또 다양하게 또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탁을 개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든밸리에 다녀가신 모든 분들이 먼저 가정에 돌아가서 식탁을 개혁하시고 그 주변 교회와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면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건강 요리 강의 여기서 마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